지난 시즌 삼성이 잘했던 거는 홈런의 힘이 아주 그냥 독보적으로 크게 딱 자리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홈런은 좀 아쉽긴 해요. 그러나 삼성의 약점으로 지목됐던, 그리고 별다른 보강도 없었던 지금 리그에서 가장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삼성 선발의 최고의 빅히트 상품은 양창석 선수 아니겠습니까? 올 시즌 저희들이 제일 최용호 선수한테 감명을 받은 건 주루입니다. 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3루까지 왔으면 암만 좋은 거 와도 초구 치지 말라고. 삼성 라이온즈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얘기 나누는 푸른 피의 전설. 우리의 좋은 맛을 담아 전 세계가 사랑하는 교촌치킨. 101년을 생각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아진산업. 글로벌 밸류 크리에이터 HS 화성. 전기차의 심장에 흐르는 푸른 에너지 BYD와 함께하는 푸른 피의 전설. 오늘은 대구 MBC 스포츠 전문기자 서건 기자와 함께 2026 프로야구 전반기를 결산해보고 또 후반기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네, 서건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올 봄에 보고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도 봄서부터 여름까지 좀 야구 때문에 다들 즐거우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이 지난주 LG와의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를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전반기를 1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진짜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대단합니다. 네. 석 기자도 삼성의 어떤 전반기 1위 예상하지는 못했죠? 올 시즌 1위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그 삼성이 보통은 보면은 전반기 막판에 좀 안 좋다가 이제 후반기에 승수를 많이 회복하는 모습이어서 전반기 이렇게 잘 보낸 건 정말 좀 낯선 것 같습니다. 삼성의 전반기 1위 몇 년 만인 거죠? 그러니까 왕조 시절이죠. 그 한국 시리즈 갔던, 그리고 우승을 도전했던, 정규리그 1위를 했던 2015년, 그러니까 라팍 이후로는 없던 역사를 만난 겁니다. 라팍이 이제 2010년에 개장했고 올해가 딱 10년 차인데 네네. 라팍 10년 차에 뭔가 좀 좋은 기운이 드는 듯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도 삼성이 전반기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건 아주 만족해도 되는 상황이겠죠. 일단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지난 시즌 삼성이 잘했던 거는 홈런의 힘이 아주 그냥 독보적으로 크게 딱 자리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홈런은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이제 후반기에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나 삼성의 약점으로 지목됐던, 그리고 별다른 보강도 없었던 불펜이 지금 리그에서 가장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적 자체는 9위나 경기 운영에 비해서 선발들이 조금 승수를 많이 가져가진 못했는데, 선발들도 분명 좀 더 치고 나갈 여지가 있다는 걸 봤을 때 삼성은 전반기를 잘 보냈고 후반기를 더 잘 보낼 요소가 지금 현재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선발 투수들이 승수를 제대로 쌓지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역시 또 후라도 선수는 올해도 여전히 또 후크라이가 됐고 승수를 많이 못 쌓고, 원태인 선수도 작년이나 2024년과 비교하면 승수를 많이 쌓지 못했죠. 근데 지금 삼성의 패턴을 보면은 올 시즌 역전승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경기 끝나고 보면 이 팀이 진짜 좋은 팀이 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선수들이 역전승을 했을 때 진짜 하나가 돼서 그 결과를 같이 즐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박주만 감독이 꼭 경기 끝난 다음에 인터뷰할 때 선발 투수들의 어떤 그 전체 결과와 무관하게 항상 그 자격을 보여줬다, 자기 역할을 해줬다, 이런 부분들을 꼭 네. 짚어주고 있거든요. 이닝을 지켜줬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팀이 지금 잘 나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이 또 올 시즌 유독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우가 많았어요. 올해 4월 말이었죠. 꼴찌 키움에게 수입패를 당하면서 7연패에 빠지게 됐는데요. 이때는 진짜 타선이 완전히 가라앉았죠. 일단 3, 4월을 돌이켜 보면은 연승도 한 7연승 했다가 네. 또 7연패에 빠졌다가, 특히 그 연패 구간에 있을 때 키움을 만나서 인젠 좀 회복하겠네 기대를 했죠. 거기서 무너졌을 때는 좀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이게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이제. 저도 이제 연패 와중에 키움을 만나서 이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키움한테 3연패를 당해버리니까. 그런데 이 이후에 이제 그 삼성이 쭉 보면은 이 7연패 이후로는 3연패도 잘 없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 보통은 어느 팀이든 한 4, 5연패, 3, 4연패는 한두 번 이상씩 겪을 수 있는데, 그런 구간이 없었다는 게, 앞에 7연패는 조금 아깝긴 하지만 7연승한 거 7연패로 그냥 0이 된 겁니다. 퉁을 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서 3, 4월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잘 극복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딱 한 5월서부터 반격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보인 것 같습니다. 팀이 또 이렇게 7연패 빠지고 이럴 때는 기자들도 좀 취재하기가 쉽지 않죠. 선수들에게 다가가기도 쉽지 않고. 어떻습니까? 감독 브리핑 시간 자체가 짧아집니다. 한 3, 4경기 지고 나면 오히려 감독
감독이 좀 밝게 얘기를 해도 다들 뭐 이심전심인 거죠. 지금 저 속이 아닐 텐데. 그리고 물어도 지금의 위기에 대해서 진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또 그 7연패 기간 보면 뭐 진짜 어려운 구간이어서 야 이게 과연 탈출구가 있을까 했는데 뭐 고 한 3, 4월 때 보면은 항상 좀 한두 명씩 예를 들어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게 뭐 박승규 선수라든지 네. 이런 와 깜짝 이런 선수들이 나와줘서 잘 하여튼 견뎌온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순간 보면서 저 왜 저러지? 왜 뛰지? 왜 3루를 가지? 좀 안타까워했거든요. 뭐 기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선수한테는 평생 가는 기록이니까 그런 아쉬움은 좀 있더라고요. 보는 팬 입장에서는. 근데 그때 당시를 다시 돌이켜 보면은 그때 아직까지는 이제 뭐 역전을 한 상황이고 역전 패 우려도 있고 하니까는 본인은 한 베이스라도 더 가는 게 득점과 가까워진다. 아주 야구의 기본을 그냥 보여준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를 했죠. 뭐 팀보다 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뭐 유명한 말인데 박승규 선수가 그걸 직접 보여주고 그 말을 하니까는 그 울림이 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남도 삼성이 이렇게 뭐 연패에 빠지다가 또 지난 5월 13일에는 잠실에서 LG를 9대1로 꺾으면서 무려 4,373일 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12년 만에 또 8연승을 하기도 했어요. 가장 큰 거는 이때 당시에 이제 LG를 상대로 거두고 또 상위권 경쟁팀들을 상대로 좀 잘해줬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올 시즌 연승을 잘 만드는 힘도 중요한데 저는 올해 특별히 약한 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 2, 3년간 저희가 물론 가을 야구를 했지만 SSG나 KT 위즈를 만나면은 꼭 좋은 분위기에서 거기서 끊겼거든요. 근데 올해 다 그 팀들을 상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가장 최근 삼성이 1위 했던 발판이 됐던 게 SSG를 수입승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앞 1주 전인가 2주 전에 홈에서 또 KT한테도 위닝을 했고요. 그러니까 네. 그 두 팀한테는 지금 상대 전적이 다 우위입니다. 이런 경우는 최근 한 2, 3년간에 없었고 올 시즌 삼성의 우승 가능성 그리고 가을 야구 진출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는 이유도 이런 점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감독님들이나 선수들이나 이렇게 길게 연승을 하고 또 길게 뭐 연패라고 이런 것보다는 3연전을 꾸준하게 우세승, 위닝 시리즈로 가져가는 걸 더 좋아하는 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승이 길면 연패가 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산이 또 높으면 골이 깊으니까요. 예. 왜냐면 연승 기간 동안 쉽게 보시면 이런 거예요. 팀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연승이 이어지는데 타이트한 경기면은 그런 경기에서 필승조를 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길게 이기는 동안 선수단의 피로감은 분명 높죠. 그러니까는 감독이나 이제 더가웃에서는 그렇게 막 수입하고 뭐 6연승, 7연승 하는 것보단 2승 1패, 2승 1패 따박따박 위닝을 쌓는 거를 당연히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시즌 지금 삼성이 연승 구간 그리고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는 사이에 보면은 굉장히 눈여겨볼 게 뭐 투수진도 그렇고요. 타자들도 그렇고 휴식 배려를 잘해왔어요. 뭐 투수진을 선발승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6선발을 돌린다는 게 어지간해서 조금 연승 탈 때 다시 후라도 2번 내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고 그렇죠. 욕심이 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뭐 원태인이나 후라도가 크게 부상이 없는데도 이쯤 했으면 한점 쉬고 한점 쉬어. 가더라고. 예. 뭐 휴식기 직전 마지막 원정이었던 SSG 원정 마지막 경기는 이미 2승을 해서 위닝 확보하고 마지막 날 경기에 전날 좀 불편함이 있었던 구자욱 최용호 선수를 뺐는데 전날이랑 똑같은 13점을 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뭐 감독의 경기 운영, 팀 운영이 완벽했다라고밖에 이제 항상 또 미친 선수가 나오잖아요. 그날 그러니까요. 갑자기 뭐 강민호 선수가 3런 홈런을 2방 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SSG랑 3연전이 저는 되게 중요했다라고 보는 게 아마 하반기에도 요 3연전 여파가 좀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전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최원태 선수가 일찍 무너지고. 네. 근데 최원태 선수가 어쨌든 그날 승리 투수가 되는 행운도 있었는데 점수를 많이 주고도 그날 반대로 SSG는 그 연패를 끊을 완전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그렇죠. 상대 선발 무너뜨렸고 점수도 한 넉 점 앞서가고 있는데 KBO 리그에서 거의 탑급으로 꼽히는 박성환 선수가 막 그렇게 뭐 어려운 수비가 아니 쉬운 수비. 실책을 하고 한우의 실책이 3개가 나왔죠. 근데 삼성의 이제 지금 상승의 비결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홈런은 떨어졌는데 실책은 여전히 적습니다. 여전히 수비를 그것도 잘합니다. 박진만 감독 팀의 트레이드 마크 아니겠습니까? 그 시즌 중반에 제가 정확하게 어디 경기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뭐 워낙 올해 이재현 선수 공백 때문에 유격수를 많이 로테이션 했는데 조금 손쉬운 수비 놓치면 경기 중반에도 그렇게 교체하는 거는 분명 이게 그 선수에 대한 뭐 비난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나머지 필드 플레이어 9명한테 확실한 경고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수비 퍼스트.
네.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우리가 이긴다고 허술하게 아니면 너무 크게 진다고 허술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투수들이 뒤에서 야수들이 긴장감 있게 수비를 해주면 확실히 본인들도 훨씬 더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세세하게 삼성이 올 시즌 전반기를 이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전력을 한번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투수진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후라도 선수는 여전히 이닝을 잘 먹어주고 있고요. 또뭐 초반에는 진짜 연속 퀄리티 스타트 이어가면서 비록 승리는 못했지만 리그에서 왜 이 사람이 1선발로 어느 팀에서 특히 우승에 도전한 팀에서 1선발로 가치가 있는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2선발 문제가 좀 제일 어려웠고요. 원태인 선수도 부상에서 돌아온 것 치고는 빠르게 컨디션 회복했고요. 그러나 올해 삼성 선발의 뭐 최고의 빅히트 상품은 양창섭 선수 아니겠습니까? 양창섭 선수가 진짜 뭐 기대 밖으로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한때 뭐 또 거의 뭐 노히트 노런까지 완봉승했었죠. 예. 노렸을 정도로 했던 뭐 그렇게 잘 던진 적도 있을 거예요. 그 일요일의 남자라고 좀 불리죠. 일요일마다 등판해가지고 일요일에 승리를 많이 챙기고 있는데 양창섭은 ABS 시대의 최고의 투수인 것 같아요. 네. 그 저희가 그냥 눈으로 봐도 저 볼 같은데 ABS 전 그 구석구석을 정말 타자들이 보면 막 못 견디게 지나가는 콕콕 찌르는군요. 네. 네. 그런 투구가 정말 양창섭 선수를 지금 팀 내 선발 최다승 7승을 하고 전반기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대단한 거죠. 네. 101년을 생각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 아진산업. 또 불펜 투수들의 활약도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 불펜은 올해 좀 고른 활약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배찬승 선수가 다행히 2년차 징크스 없이 그래도 충분히 잘해줬고요. 또 최지강 선수가 부상에 돌아와서 좋은 모습 보였고 김태훈 선수가 시즌 초반에 안 좋았다가 2군 갔다 온 다음에 안정감 보였고요. 네. 그러나 또 불펜에서는 그 작년까지만 해도 마무리를 하다가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불안한 모습 보인 김재현 선수가 전반기를 세이브 선두로 이렇게 마무리했다는 거는 벌써 뭐 20세이브를 넘겼으니까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분명 본인이 겨울 동안 그리고 시즌 초반까지도 굉장히 많은 수정과 본인의 조정을 좀 거쳤고 시즌 초반에는 약간 불안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 돌파구를 잘 마련했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선두권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도 그 어쨌든 김재현의 역할 그리고 또 하나는 김재현 선수가 지금 많이 자신감을 얻고 좀 상위권 경쟁팀들 LG나 KT한테 옛날에 굉장히 흔들렸다면 올해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이대로 쭉 컨디션 유지하면 가을에 가면 좀 기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민 선수 같은 경우도 벌써 홀드 수가 두 자릿수를 넘겼더라고요. 이승민 선수가 뭐 어찌 보면은 어느 정도 이닝을 소화한 삼성 투수 중에 이제 평균 자책점도 제일 낮고요. 네. 1점대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뭔가 이승민 선수 나오면 오늘 이기는 경기 같다는 기분 아마 다들 드시지 않을까요? 뭐 저는 그래요. 이승민 선수 우리 푸른피의 전설에 출연해가지고 감독님한테 한마디 하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를 써달라 그랬거든요. 진짜 뭐 언제든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위기 때도 올라오고 주자 없을 때도 올라오고 뭐. 조금 뭐 이승민 선수 칭찬만 너무 했으니까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올스타 뽑힌 거 그게 좀 대단한 영광이죠. 진짜 저희도 놀랐어요. 와 이승민이 올스타에 뽑히다니 이러고 박수를 쳤지만 이승민 선수가 올스타 뽑힌 이후로는 나온 경기에서 뭐 홀드를 챙기긴 했으나 조금 실점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스타 가지 말고 좀 쉬는 게 나은데 그러니까 사실 저희 장찬희 선수가 올스타 갔을 때 장찬희 선수는 좋고 결국 못 가서 아쉽겠지만 저희는 안 가긴 낫다. 그리고 신인 선수가 그런 무대에 갔을 때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또 멘탈적으로 다소 이렇게 붕 뜰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장찬희 선수 빠진 것처럼 뭐 이승민 선수 뭐 그래도 좋은 경험하고 또 뭐 묵직한 선수여서 잘 해낼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뭐 호사다 마라 말이는 거 아닙니까? 또 좋은 거 있다가 또 나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불펜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승계주자 실점률이 낮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승민 선수가 주자를 남겨놓고 내려가면은 배창선 선수가 나와서 또 막아주고. 그게 또 삼성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는데 또 기폭제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최지강 선수, 그다음에 뭐 우한 이승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좀 그런 상황에 많이 이제 교체 투입되고 이랬는데 불펜에 뭔가 분위기의 변화가 좀 있었던 거로 생각은 됩니다. 근데 지금 역전이 많아지고 경기 후반에 그 앞서 말씀하신 승계 주자들을 홈으로 못 가게 막을 수 있는 힘은 그것 또한 마운드에서 일종의 상황 역전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경기 후반부 집중력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결과적으로 선수들은 시즌 초부터 정말 올해 목표를 우승으로 둔 팀이구나. 이렇게 뭐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뭐 라팍 10주년을 맞아서 진짜 뭐 우승 한번 했으면 뭐 좋겠습니다. 네, 이제 투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부터 타자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석 기자는 올해 삼성의
전반기 성적 최고의 타자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이런 모든 저희 정규 방송 유튜브 콘텐츠 뭐 나가서 다 좀 죄송한데요. 또 자욱인데요. 구자욱. 네. 구자욱 선수는 항상 저희가 이렇게 좀 비난을 많이 해요. 기자석에서도 보다가 진짜 지금 클러치 상황인데 지금 해줘야 되는데 못한 것 같은 기억이 되게 많거든요. 너무 기대가 커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자욱 선수가 타율이 3할 아래로 내려간 구간이 잠깐 있었는데 바로 회복을 했고요. 지금 뭐 거의 뭐 3할 3푼 네. 정도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 뭐 결승 타점이라든지 쐐기 타점 중요한 순간에 타점도 제일 많이 올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자욱 선수한테 경기 하나하나를 끊으면서 얘기할 때는 제일 많이 저희가 좀 비난하는 편인 건 그냥 구자욱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올해 합류했던 최용우 선수의 활약도 뭐 꼭 넘어가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장타 능력도 보여주고 있고 장타 능력뿐만 아니라 최용우 선수가 기본적으로 타격 그 자질 타격의 기술? 뭐 기술이 워낙 훌륭한 선수니까 안타를 잘 만들어내는데 올 시즌 저희들이 제일 최용우 선수한테 감명을 받은 건 주루입니다. 가끔씩 도루를 하더라고요. 도루도 도루인데요. 그 홈까지 뛸 때. 예, 뭐 짧은 2루에서, 안타일 때 네. 1루에서 3루까지 가는 네. 거, 뭐 2루에서 3루로 그 태그업이라고 하죠. 언더베이스 하는 거. 이런 것들은 40이 넘은 선수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타격을 하다간 잘 안 다치는데 보통 선수들이 주루를 하다간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최용우 선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제 박진만 감독한테 물었어요. 이제 시즌 초반에 최용우 선수가 이렇게 빠르진 않잖아요라고 누가 물으니까 최용우 빠르다. 근데 최용우는 속도로 뛰는 게 아니라 힘으로 뛰는 선수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몸을 정말 잘 만들었다고 본 게 그 뭐 2루나 3루에서 슬라이딩 할 때 보면 그 큰 체구에 비하면 너무 부드럽습니다. 유연하죠. 네. 그러니까 부상도 적고 확실히 그 주루라는 건 이 중심 타자는 조금 소홀하게 한다고 뭐 우리가 김지찬, 김성윤을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최용우 선수한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플레이를 해주는 게 저는 더가웃에 있는 그 후배들. 모든 후배들 거기에 최용호 선수보다 나이 많은 건 이제 코치 감독밖에 없으니까요. 그 모든 선수들이 야 저 형님이 저렇게 뛰는 데를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몸소 보여준다 이렇게 봅니다. 한 번씩 이렇게 3루까지 뛰어가가지고 막 헥헥거리는 모습 보면은 약간 안쓰럽기도 하고, 야, 저게 참 어떤 게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이구나,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끼리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3루까지 왔으면 암만 좋은 거 와도 초구는 치지 말라고. 좀 쉴 타임을 줘라. 초구는 좀 참아주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예. 글로벌 밸류 크리에이터 HS 화성. 그리고 디아즈 선수 얘기도 말할 수가 없는데, 디아즈 선수가 뭐 작년에 비해서 홈런 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또 팀 내 타점 1위더라고요. 타점 분야 그 한 5위권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디아즈 선수한테 물론 야구장에서 본인들이 막 진짜 찬스인데 디아즈 선수가 뭐 홈런이라도 하나 쳐주길 바랬을 때 못 치면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지만 디아즈 선수 뭐 몇몇 아주 소수겠지만 그 무슨 가족이라든지 그러게 본인 말입니다. 아니면 삼성 라이온즈 계정에 들어와서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진짜 해서는 안 될 어떠한 일종의 차별적 발언, 혐오적 발언 이런 것들 하는 거는 그런 분들은 차라리 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팀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런 댓글 다는 분들은 어떻게 좀 퇴출하는 방법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가족한테까지 가서 그러니까요. 하는 건 그건 일종의 테러죠. 중요한 거는 숫자는 적지만 디아즈 선수가 올해 그 5월이었나요? 하나랑 경기할 때 끝내기 홈런 쳐서 네. 압박을 뒤집어 놨고요. 네. 또 본인이 KBO뿐만 아니라 프로 무대에 와서 첫 말로 홈런도 쳤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좀 그런 인상적인 홈런으로 후반기 때 잘하자 이렇게 응원을 보내는 게 맞을 것 같고 디아즈 선수가 지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까지만 해도 디아즈 선수를 물론 경계를 했지만 그 일종의 뭐 적색 경보까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든 상대 투수들이 디아즈 상대할 때 볼넷을 주면 좋지 홈런은 안 맞자라는 게 어느 정도 전제값이 있습니다. 의외로 볼넷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의 사고도 많이 나버리고.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자꾸 안 좋은 공이 오는데 본인이 치겠다는 의지로 좀 억지 스윙을 하다 보면은 타격감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뭐 디아즈 선수 비난하시는 분들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네. 격려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의 어떤 그 빈자리, 이재현 선수나 김영우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진 그 빈자리를 채워줄 선수들의 활약도 아주 컸죠. 일단 뭐 그 내야를 계속 지켰던 전병호 선수, 유지혁 선수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 이제 그 체력도 떨어지고 더위가 오면서 좀 한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상 없이 지켜주는 게 내야의 공백이 큰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유격수 자리가 지금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 뭐 수비도 수비지만 특히 8, 9번에 위치한 그 이재현 선수의 대체 선수들이 약간은 좀 상대 투수들한테 위압감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타선 구성에 좀 어려움인데 사실 1번부터 9번까지 다 센 팀은 거의 없습니다. 뭐 그리고 유격수랑 포지션은 이재현 선수가 너무 월등히 타격도 잘했던 거지 유격수나 포수한테 우리가 막 극강의 타격 능력을 기대하는 거는 약간 그거는 이제 반칙이죠. 팬 입장에서는 약간 하위 타선으로 가면 무게감이 떨어지는 걸 확실히 느끼긴 느끼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예. 하지만 뭐 유지혁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초창기에는 거의 뭐 4할에 육박하는 타격까지 보이고 했잖아요. 정말 맹활약했죠. 조금 이제 전반기에 유지혁 선수가 여러 이슈들과 함께 좀 상승세가 꺾인 게 아쉽고 그런 대목이 요즘 수비 집중력도 약간은 떨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뭐 지금은 유격수 자료 때문에 이제 심우준 선수도 유격수로 가고 하는데 이루수도 좀 멀티 포지션으로 해서 유적 선수를 좀 휴식을 부여하고 본인도 조금은 마인드 컨트롤 그 다음에 체력적인 안배를 할 수 있는 배려를 해준다면 또 워낙 경험이 많은 선수고 류지혁 선수가 팀에서 지금 뭐 주루 플레이에서 뭐 도루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점들이 또 되게 안 보이는 활약들이 크거든요. 도루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베이스 러닝 자체를 과감하게 하는 그렇죠. 스타일이어서요. 그 상대엔 분명히 위협이 되는 선수고 또 뭐 어쨌든 최영호 선수는 주로 지명타자를 나서다 보니까는 전체적인 필드 플레이어 중에는 이제 고참으로서의 역할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배려해주면서 끌고 간다면 아마 박진만 감독도 또 언젠가는 조금 안 좋다 싶으면 이렇게 잠깐 쉬는 텀을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그게 이재현 선수 와야 좀 그럴 그렇죠. 여유가 네, 생길 것 그렇겠죠. 같습니다. 네. 네, 올해 또 전반기 눈에 띈 활약을 하는 신인은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장찬희 선수를 빼놓을 수는 없죠. 뭐 야 신인이 와서 선발 로테이션 저렇게 돌아줬다는 것 자체가 삼성이라는 팀에서 삼성이 투수가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닌데 장찬희 선수가 들어오면서 6선발 체제도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본인이 시즌 거둔 승수는 이제 4승으로 전반기를 마감을 했지만 뭐 한 18경기 그 가운데 뭐 절반 이상을 선발로 소화를 하면서 본인이 로테이션을 지켜준 점. 또 하나는 장찬희 선수가 이 경기 운영하는 걸 보면은 어지간한 그 자기보다 이제 선배인 선수들보다도 훨씬 과감하고 빠른 경기 운영을 합니다. 마운드에서 피하는 피칭이 적고요. 자신감 있게 네. 던지는군요. 시즌 다 지나고 나면 좀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특정 구장에서 성적이 좀 안 좋아요. 보면은 이게 지금 뭐 KBO 전체의 약간 논란 중에 하나인 ABS 존 그렇지. 자체의 일관성에 그 구장별 차이가 있다 이건데 장찬희 선수 보면 좀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 확실히 잘 꽂히는 곳이 있고 그 미묘하게 안 꽂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이 신인 선수인데 근데 저 정도면 영향 정말 적게 받고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TMI의 뜻은 세상 모든 하이브리드를 초월. J-Lion 6 TMI. 장찬희 선수도 장찬희 선수입니다만 장찬희 선수가 한번 로테이션에 빠졌을 때 김백산 투수가 또 등장해서 또 삼성 팬들에게 엄청난 기대감을 줬죠. 그러니까 이게 올해 삼성은 되는 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김백산 선수를 등판시킨 날 그 전날 그 아까 언급했던 8점을 8점의 주면서 역전패 이후에 팀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을 수 있는 날인데 그러니까 가라앉을 수 있고 잘 모르는 그 1군 데뷔하는 선수의 선발이 모든 것에 악의 교집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날 경기는 선의 교집합이 된 거예요. 이 데뷔하는 선수를 위해 전날의 패배를 입고 선수들의 수비 집중력, 타격 집중력이 굉장히 돋보였던 경기였고 김백산 선수도 한 5회까지는 물론 투구수도 또 엄청나게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앞서서 이제 퓨처스에서 한 올라오기 한 10경기 정도를 뭐 거의 실점 없이 한 0점대 평균 자책점 기록하면서 퓨처스를 씹어먹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김백산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번 더 이제 선발로도 기용할 수 있지만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구위와 구지를 잘 조금 더 1군에 맞게 적응되고 거기에 조금 더 잘 그 컨설팅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하반기 순위 싸움에 저희가 다양한 카드로 뭐 롱릴리프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뒤처진 경기에서 좀 개인 이닝 소화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활약이 기대되고 그날 끝나고 인터뷰하는데 울컥하는데 좀 보는데 저도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선수가 성장을 하고 커가는 게 좋은 팀인데 삼성은 지금 매년 이런 새 얼굴들이 뭐 진짜 계속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팀이 당장 올 시즌의 성적도 성적이지만
이런 선수들이 성장하면은 앞으로의 또 팀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점도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작된 후반기에도 삼성이 이런 좋은 성적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가 우리 팬들한테는 뭐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색 기자, 하반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반기에는 선발들이 좀 해줘야 됩니다. 선발 로테이션이 안정적으로 돌아야 될 뿐더러 선발들이 이제는 6, 7이닝 이상 하면서 승수를 꼭꼭 가져가야 그 불펜에 큰 부담 없이 이 치열한 순위 싸움을 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타자들 같은 경우는 뭐 전반기에 보였던 그런 집중력들을 잘 보여준다면은 부상 선수들의 가세와 함께 안정적인 전력이 구축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후반기 일단 초반 순위 싸움에서 선두권에서 좀 더 높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선 선발들의 활약이 일단 가장 큰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뭐 선발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선발에 지금 한축을 했던 오르클린 대신 지금 뭐 대체 용병이 거의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크리스 페덱 선수가 이제 현직 메이저리거로 뭐 KBO 리그에 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 급, 두 급 훨씬 더 위인 선수가 온 겁니다. 하반기 뭐 순위 싸움에서 이제 선발 로테이션을 뭐 한 60경기 중에 한 10번 뭐 한두 번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와중에 절반 이상의 승수 뭐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하겠지만 더 큰 거는 포스트 시즌입니다. 그렇겠죠. 가을 야구겠죠. 네. 네. 후라도 선수도 완전 구위형 투수는 아니다 보니까는 우리도 좀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선발이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그 고민 때문에 그 고민이 없었다면 뭐 끝까지 오로클린이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교체 카드라는 거는 분명 성공과 실패에 굉장한 배팅을 걸고 가을 야구에서 확실한 효과를 보겠다 뭐 이런 각오가 느껴지는데 실전적으로 봐야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지금 이 분위기라면 뭐 그래도 삼성이 뭐 가을 야구 갈 것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이제 뭐 기대를 하게 됐는데 새끼들은 삼성이 최종 몇 위로 가을 야구를 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승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총력전을 해서 지금 뭐 부상 선수들 다 복귀하고 그 새로운 선수들이 자기목 해줘서 1위로 가야 우승이 가능합니다. 2위로 가면 장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가을 야구 좀 길게 보실 수 있는 거 빼고는 장점이 없습니다. 플레이오프를 치른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리버스 만든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쉽지 않죠. 네. 네. 네, 석 기자의 예상대로 삼성이 올 후반기에도 진짜 뭐 좋은 경기를 계속해서 1위로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가서 락박 개장 10주년을 맞이해서 우승을 한번 차지하기를 같이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뭐 파이팅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파이팅! 푸른피의 전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